안녕하십니까. 배재대학교 신영지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전자신원 확인 및 신뢰 서비스의 개선 방안인데요. 제가 PPT로 준비하지는 못해서 배경은 그대로 놔두고요. 제가 발표 내용문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현재 사회를 지능정보화 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능정보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나 기타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정보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것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련해서 명예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정보 처리가 미흡해서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개인정보를 좀 더 안전하게 또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EU에서 전자신원 확인 및 신뢰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자신원 확인 및 신뢰 서비스에 관한 정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은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번호 대체 수단이나 아니면은 관련해서 본인 확인 수단 등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아이디라는 개념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하면 그만큼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안상에서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만큼 보안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어서요. 그에 따르는 시장성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렇다 보니까 현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자신원 본인 확인이라는 개념이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고요. 이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서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또 휴대전화 인증, 그리고 관련해서 카드번호 인증 등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네이버를 통해서 또는 카카오를 통해서 QR 인증을 하게 되고요. 또 피테크를 통해서 금융인증서를 발급하면서 현재에는 간편 인증이라는 것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인증 방법들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법에도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기준에서의 법률의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EU에서도 이 전자신원 및 신원 확인 및 신뢰 서비스를 2014년도에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EU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에게도 사용하게 하고 있고요. 이와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자신원 및 신뢰 서비스라는 개념이 아직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와 관련된 연구도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신원 및 신뢰 서비스로 좀 더 포괄적으로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인증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전자신원 및 신뢰 서비스를 통해서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연구들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또 관련해서 전자신원 및 신뢰 서비스와 연계해서 기존의 전자인증이나 본인 확인 수단,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주민등록번호 등 워드클라우드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 인증이라는 기반에서 연결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전자서명, 전자신원, 또 관련해서 본인 확인 수단, 주민번호 대체 수단, 모바일 신분증, 전자지갑 등등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좀 혼재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을 좀 포괄적으로 전자신원 및 신뢰 서비스로 통합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준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돼서 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에 근거한 법률, 그리고 전자신분증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대체수단에 관한 법률, 그리고 본인 확인에 관한 수단에 대한 법률, 이렇게 구분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법률들을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좀 각각 개별 조문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각 조문에다가 전자신원 및 신뢰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개정해서 넣느냐, 아니면은 별도의 전자신원 및 신뢰 서비스를 통해서 각각의 인증이나 신원 확인이라는 부분들은 다 전자신원 확인 및 신뢰 서비스에 의해서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는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률들을 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전면 법률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인증이라는 것을 좀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면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안심하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가운데에서 전자신원 및 실내 서비스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국내적인 기준뿐만 아니라요, ISO와 같이 22000 이 기준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인증 기반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또 전자신원 및 실내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항목으로 좀 반영해서 적용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전자신원 확인 및 신뢰 서비스를 통합해서 적용을 할 경우에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신원 확인 및 신뢰 서비스에 대한 기준들을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기존 이 서비스들을 주민번호 대체수단, 본인 확인 수단, 그리고 또 각종 인증, 그리고 QR코드 등을 통해서 사용했던 경험이 있고 또 현재 정부에서 원아이디 또 원패스, NEID 서비스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적용하려고 현재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이 또한 큰 맥락에서 도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더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휴대번호 인증이랑 또 민간 아이디,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파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이 현재는 그래도 가장 편리하고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용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휴대전화는 기반으로 우리가 통신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증 서비스를 그만큼 보편화한 경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렇게 간편 인증을 도입했던 또 민간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 도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다양한 인증 수단을 적용할 때 전자신원 및 신뢰 서비스로 적용할 때 어떤 기준을 우선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7가지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보편성, 집소성, 그리고 유일성, 편의성, 안전성, 적용성, 경제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합한지를 봤더니요. 일단은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이나 보편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자신원 및 신뢰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리성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돼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또 앞으로 전자지갑을 통해서 전자신분증이나 전자문서, 발급증명, 또 전자서명이나 인증서 등을 보급하는 부분도 좀 고려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자지갑과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들을 좀 더 담고 싶은지 아니면 기존에 전자지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담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디지털 신분증이나 전자문서 그리고 전자서명이나 인증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되는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인증 기반에서 민간에서 지금 전자지갑을 많이 보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나 네이버, 토스 순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카카오 그리고 토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신원 확인 및 신뢰 서비스의 안전성 정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그래도 보편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서비스를 한다고 하여서 또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나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동의하고 그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많이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봤더니요. 현재 우리나라 인증 서비스나 본인 확인 수단이 조금은 좀 유연성을 갖고 또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면 국내적으로 사용하는 인증 기반에서 우리
전자 인증 산업을 또 리드할 수도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국민이 좀 안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NEID나 원패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좀 홍보하고 교육해서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인증 기반으로 한다면 또 민간 기반에서의 인증 서비스보다는 좀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자신원 확인 및 신뢰 서비스를 통해서 좀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또 신기술 도입에 따라서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 나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보이스피싱이 지금까지 통계를 잡은 게 약 4조 원에 해당한답니다. 이런 지금 우리 신영진 교수님이 발표한 이 전산으로 통한 이런 강화 방안, 이런 것들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것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고 국가적으로는 국가 안보에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건 모든 것의 출발점은 개인 신원 정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수년간 행정안전부에 근무를 하고 또 지금은 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연구를 해온 결과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승장래 교수님. 저도 개인적으로 전자 신원 확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보면 현재 뭐 개인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 하는 거, 공공기관 하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하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신원 확인이 공유되면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다음 도용, 범죄에 대해서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편리성이나 각종 여러 가지 뭐 보편성을 저기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에 안정성 문제되다 보니 사회적으로 뭐 그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자신원 확인 관련 각종 법 제도를 보면은 다양한 법이 있는데, 이런 모습에 민간 기업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우리 공공기관 하는 내용이 좀 법적인 통합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정말로 안정성 측면에서 개인적인 신원 정보가 좀 보안 유지되면서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의견을 내겠습니다. 법적인 통합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관세청에서 사이버 리스 단속센터 팀장을 하고, 그리고 그 경험에다가 또 국제 관련 업무도 했고, 그리고 또 법률안도 만들어 봤고 해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 교수가 그동안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오늘 이 글을 받아보고 나서는 이제 많이 좀 현실적인 접근을 많이 하시고 검토를 다양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신 교수의 논문이 좀 더 힘을 갖기 위해서 보충해야 될 부분이 뭔가 고민하면서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림사의 분석의 틀에서 문제되는 거 다 짚었는데, 그래도 이제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이게 공급자가 디자인하는 거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좋은 디자인이 되려면 공급자가 사용자의 원하는 거를 다 많이 담아서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체를 미리 예측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 검토를, 우리나라는 법이 대륙법 개통이잖아요. 근데 영미법 개통이 현실이에요.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그래서 현실에서 일하다 보면 많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한 게, 우리도 법 개정할 때 그 영미법 개통을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미래에 잘 모르지만, 그러면은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어도 법 개정 안 해도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임페레티브 본질에 대해서 방향성을 충분히 했으면은 해석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자유재량으로 그 민원이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표 6에 전자신원 및 신뢰 서비스 관련 법적 유사제도 용어의 개념 정의, 용어가 많이 헷갈려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쓰는 사람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돼서 내가 필요할 때 즉시 써야 되잖아요. 이런 데서 충돌이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 신 교수가 여러 가지 한 것 중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가 우리 저기 사회자님께서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쓰는데 보편적인가? 내가 현장에 부딪혔을 때 그 상대방이 법 적용하는 사람들이 은행이나 뭐 관공서나 뭐 하다못해 그 물건을 사고 팔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아 이래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편성을 제일 크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안전성이에요. 내가 쓴 걸 얼마든지 그 편리하게 쓰고 그 다음에 그 보이스피싱 같이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될 거. 만약에 생겼다 하더라도 이거를 디펜스할 수 있는 이런 조직적인 시스템적인 뭐 여기서 말하는 신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신원 확인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신뢰 서비스 관련 이런 거. 그래서 표 7에도 보면은 이게 이제 신 교수가 얘기한 본질적 기준하고 현실적 기준에서 이제 보편 지속적이고 유일하고 편의성이고 안전성이고 적용 경제성이라는데 여기 이렇게 세분화됐지만 제가 크게 보면은 보편성에 이게 지속 가능성도 보편적이니까 이거 오랫동안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유일성, 유인 거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이게 안전성하고도 관련됐고요. 그래서 보편성에 이런 게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편의성하고 안전성은 또 비슷한 얘기예요. 안전하게 쓰면서 편리해야죠. 안전하면 뭐래요? 안전하라고 하면서 내가 쓸 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나한테는 뭐 안전이 소한 뭐 때문에 안전인데 나 쓰지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잖아요. 적용성도 마찬가지고 경제성도 그 공급차 측면에서는 보는 측면이 다르지만 나한테 경제성과 적용성은 전부 다 이 안전 편의성에 같이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신원 확인할 때는 여기 보면은 환경의 차이가 있는데 각종 법에서 다 담지 못하고 주민등록 번호 근거가 있잖아요. 이런 각종이 있는데 아까도 신 교수가 발표하면서 이걸 각각의 법에 통합적인 거를 담을 건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표 8에 주민번호 대체 수단 활동 근거 이것도 용도별로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문제는 나중에 이런 문제 많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표 9에 가면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죠. 법보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구체적인 현장에서 적용할 때 더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도 있고 있는데 여기 4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현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굉장히 경직적으로 현장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경직적이든가 아니면 신축적이든가 이게 굉장히 적용 가능성이 아코디온처럼 아주 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행 시행 규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한 영미법하고 대륙법 얘기하는데 이럴 때 이게 어디서 생기냐 하면은 함정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주민등록이 확실하고 다른 데 이주 안 하고 그 지방에 사는 사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국인, 요즘 많이 국제화돼 있죠.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또 우리가 외국에 갈 때, 그럴 때 거기 가서 오랫동안 살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자기의 그 신원이 안정되니까 가서 뭐 이렇게 세미나를 간다든가 뭐 여행을 간다든가 뭐 관광을 간다든가 해서 임시로 잠시 쓸 때 생기는 안전상의 문제 또 내가 쓰고 싶은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거. 그래서 마침 EU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EU는 걔네들이 우리나라 뭐 대륙처럼 하나로 연결돼서 잘 되는데 EU의 관련 법을 우리 할 때 적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실정에 맞게 그런 고려가 좀 있어야 되겠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갖춰지면은 좋겠고요.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시간상이 그렇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아까 대강 말씀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교수 통해서 구체적으로 협의